비트코인 연구소. 오늘의 빨간 약 드시죠? 이 서명이 뭐냐, 비트코인 트랜잭션의 서명이 뭐냐,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서명의 속을 들여다보면요, 이 서명 안에는 사실상 뭐 있냐면요, 이 트랜잭션에 스냅샷이 들어가 있어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트랜잭션 스냅샷에 해시가 이 안에 서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서명을 이제 들여다보면 전체 트랜잭션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트랜잭션이 변조가 된다. 여기 락타임이 90만으로 돼 있죠? 근데 90만 번째 블락에서 이후에 이 트랜잭션이 유효해져야 되는데, 누군가가 중간에 트랜잭션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수정을 해버렸어요. 수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서명에 있는 스냅샷과 여기 안 맞겠죠? 그래서 아무 서명이나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서명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스냅샷이 있죠. 그래서 이 서명에 내에 있는 스냅샷과 실제 트랜잭션의 내용이 다르죠. 그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트랜잭션이 위변조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서명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 스냅샷처럼 진짜 모습이 다 이렇게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이렇게 스냅샷이 이렇게 중복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 스냅샷에 해시 값이 있어요. 그래서 원본과 비교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서 알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그 공부하려고 했던 핵심은 뭐냐면 이 시그니처 해시, 시그해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서명 옵션과 유사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오늘 설명드릴 내용 중에 뭐 일반적인 단순한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복잡한 트랜잭션 설명드렸죠 좀 전에. 단순한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그냥 앨리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앨리스가 캐롤한테 4사토시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 코인을 싹 긁어가지고 이쪽 봉투에서 2사토시, 이쪽 봉투에서 2사토시 이렇게 긁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제 가장 단순한 트랜잭션이죠, 이런 게. 그런데 앨리스와 밥의 손으로 서명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캐롤한테 4사토시를 보내는데 앨리스가 2사토시. 그래서 앨리스가 서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밥이 또 2사토시 하고 밥이 이렇게 서명을 해요. 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가능하겠죠? 십시일반 해가지고. 이를테면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식당에서 각 더치페이를 하는 거죠, 이른바. 근데 이제 이 앨리스가 2사토시 보내고 밥이 2사토시를 보낼 수도 있는데, 앨리스와 밥이 돈을 이렇게 묶어서 한 번에 식당에 돈을 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돈을 한 번에 묶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앨리스가 서명한 트랜잭션은 밥이 아직 돈을 붙이지 않은 요 상태의 모습이 스냅샷으로 지금 찍혀 있어요. 이쪽 앨리스의 서명에는. 반면에 밥의 서명에는 어떻게 돼 있죠? 밥의 서명에는 요 모습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 앨리스가 서명했을 때의 모습과 최종 트랜잭션의 모습이 달라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밥이 앨리스의 트랜잭션을 위변조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구분을 해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앨리스 밥손으로 서명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밥이 서명을 이렇게 이 트랜잭션을 위변조한 건지, 그게 아니라 앨리스와 합의 하에 실제 추가적인 이 인풋을 추가한 건지. 자, 그래서 앨리스가 밥 이제 순서대로 서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앨리스가 서명한 이후에 트랜잭션이 수정되는 것을 앨리스가 허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때 서명 옵션을 설정합니다. 서명 옵션을요. 자, 서명 옵션을 어떻게 설정하냐면 앨리스는 밥에 이 인풋이 없던 상황에서 서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인풋에 다른 사람께 추가되는 거는 내가 허용할게 라고 하는 거를 이제 태그를 달아요. 그게 바로 시그니처 해시입니다. 시그니처 해시 값인데, 이 시그니처 해시는 크게 인풋에 대한 것과 아웃풋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는 아웃풋은 고정되어 있죠.
아웃풋은 고정되어 있고 인풋이 추가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웃풋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하나만 밖에 없는데 만약에 2개, 3개가 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아웃풋에 대해서는 스냅샷을 찍어요. 자, 아웃풋은 all. 반면에 인풋은 누구든지 여기다가 추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요. 그때 이제 anyone can pay라고 하는 인풋 서명 옵션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인풋 서명 옵션과 아웃풋 서명 옵션 요 값들을 이제 시그니처 해쉬라고 해요. 그래서 줄여서 시그해시라고 부르고요. 자, 이렇게 앨리스와 밥이 2사토씩 17일반 해가지고 4사토씩을 캐롤한테 주는 거, 또는 100사토시, 이 캐롤이 일종의 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재단이라고 할게요. 재단에서 어떤 재단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크라우드 펀딩 하면 계좌를 하나 넣어놓고 그 계좌에 누구든지 입금을 하세요 라고 해도 되겠지만, 비트코인에서는 어떤 게 가능하냐면요, 트랜잭션 하나로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옵션을 똑같은 옵션으로 하게 되면 되겠죠. 자, 인풋에는 anyone 누구나 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아웃풋은 고정돼야 돼요. 그래서 아웃풋은 고정이니까 전체 아웃풋 홀 피처에 대해서 스냅샷을 잡고요. 아웃풋은 전체에 대해서 스냅샷을 잡고, 인풋은 자기가 기록하면서 자기 것만, 자기가 등록해서 자기 것만. 그래서 밥의 이 서명 안을 들여다보면 밥은 본인 거 그리고 모든 아웃풋 거에 대해서만 이 스냅샷이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걸 허용하겠다. anyone can pay. 자, 그렇기 때문에 검증할 때도 다른 인풋은 따지지 않고 밥이 이쪽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부분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창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트랜잭션을 온체인에, 즉 블럭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브로드캐스팅 하기 전에 이미 여러 사람들과 주고받으면서 의미 있는 트랜잭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쓰이기 위해서 시그니처 해시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 트랜잭션 서명의 속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제 이른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수면 아래에 어마어마한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처럼, 블록체인을 얘기하면 우리는 항상 블록 그리고 체인에 등록된 온체인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온체인의 즉 트랜잭션이 블록에 포함되기 전의 상태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사전에 진행을 한다. 즉 오프체인 또는 프리체인 상태에서 그 참여자들이 서로 통신하면서 트랜잭션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게 바로 되려면 뭐가 중요하다? P2P라는 거죠. P2P. 즉 블록체인 하면 전부 다 그 노드 네트워크, 마이너들에 의한, 그리고 블록에 브로드캐스팅 된 그 트랜잭션을 모아서 블록에다가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 증명을 통해서 세틀먼트를 하고, 온체인에서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거는 물 밖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진짜 블록체인의 핵심 유스 케이스는 그 빙산 밑에 있는 이런 프리체인, 오프체인에서 사전에 트랜잭션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되려면 P2P로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원래 소프트웨어가 이런 기능들이 다 풍부하게 구현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완벽한 P2P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이 IPv6를 활용해서 직접 커넥션하고 통신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그냥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제 방송을 보시거나 구독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블록체인이라든가 이 코인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달리 얘기하면 그 수많은 뭐 몇만 개나 된다고 하죠. 이제는 몇만 개나 되는 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이른바 암호화폐들은 다 난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